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뉴욕 증시는 출발하자마자 또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잘 나가는 흐름들이고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애플 오르면 우리는 뭐 반도체 IT잖아요. IT 강하고요. 테슬라는 현대차라기보다는 2차 전지 소재주가 또 강한 흐름들인데 저는 이제 오늘 키워드를 어제는 건설, 오늘은 건자재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늘 건자재가 굉장히 강한데요. 어제 건설주 강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국내 증시는 순환매다. 네. 건설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순환매 양상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단계인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지수 흐름도 제한적이고. 핵심은 역시 IT 반도체가 그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지수 확인할게요. 자, 우리는 뭐 당장 3,000선을 조금 회복해줘야 심리적으로 그래도 좀 할만하구나 싶을 텐데 2포인트 올랐지만 2,990이고요. 코스닥은 또 조금 밀려가는 흐름들이어서 대체적으로 혼조권이죠.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진행되고 앞서 말씀드린 순환매 과정 가운데 있다. 이런 걸 시장이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전략들 이야기 시장 공감편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로 가겠습니다. 잠겨있는 내 계좌의 수익을 해제하고 기업과 시장의 비밀 또한 잠금 해제해보는 시간, 잠금 해제 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풀어나갈 거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이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분입니다. 주식 터미네이터라는 닉네임이 어울리는 분이신데요. IBK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터미네이터라는 이 닉네임 마음에 드시나요? 예,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뭐 그런 뭐 말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다소 좀 과격한데요. 하지만 네, 그만큼 뭐 시장을 이길 만한 강인한 종목을 주셨다라는 걸로 저희 터미네이터 한번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 잠금 해제 시간을 채워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유진테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가격 라인이 한 48,000원대였었거든요. 그날 저희가 2% 정도 올라갈 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일에 5% 넘는 상승 마감이 됐고 그 이후로도 상승 탄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늘장에선 지금 약보합인데 52,700원에 현재가 기록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또 상당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유진테크, 그때 당시 한 55,000원 1차 목표가 주셨거든요. 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추가적 전략 좀 주세요. 네, 뭐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올리겠습니다. 65,000원까지 목표 주가 2차 목표가를 올릴 거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최근에 반도체 섹터 관련된 강세 요인도 물론 있지만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3분기에 이연됐던 매출이 4분기에 들어오는데 역시 디램 쪽에서 좋아지고요. 피트라인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신규 투자분이 반영됩니다.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장비사 같은 이슈는 실질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웨이퍼 캐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증가되는 국면에서 미세 공정 전환이라는 특정한 어떤 단위당 캐펙스 증가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결국은 미세화 공정의 전환에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우시 공장에 대한 미세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M16 신규 투자 때문에 과거 3년 대비 신규 투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와 같은 수혜가 유진테크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삼성전자 P3 장비 입고도 올해 2분기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어쩌면 하반기에 삼성전자 P3 장비 입고 때문에 하반기 매출 가이던스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 충분히 그 레이어 공정 관련된 확대 수혜주로서 유진테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종고점 돌파 안 됐고요. 목표 주가가 6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상향 그림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 말씀해 주셨던 유진테크 AS 살짝 해봤습니다. 일단 목표가 그때 당시에도 제시해 주셨던 2차 목표가 65,000원 라인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언제나 이 알찬 종목 내용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서 오늘 곧장 종목 이야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열어보시죠. LNF예요. 실적 기대감에 따라 높아지는 눈높이.
LNF에 대해서 오늘 하나금융투자증권의 목표 주가가 상당합니다.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LNF가 어제 6% 밀렸고 오늘은 한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보실지 부장님, 저는 사실 지난해는 소재였는데 올해는 또 장비 쪽이다, 이런 쪽의 의견도 많이 몰려가지고 괜히 소재 쪽 대표 주자인 LNF보다 장비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말씀하셨듯이 교보증권에서 나온 쪽에서는 소재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 보자라고 사실 리포트가 오늘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셀이나 소재 업체가 좀 주춤한 이유는 몇 가지로 제 개인적으로 분석하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월 27일 정도 수준에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되고요. 네. 1월 중순 정도에 기관 수요가 있습니다. 청약이 있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 솔루션을 채워 넣으려면 다른 걸 팔아야죠. 비워야죠. 특히 이제 LG화학은 더 비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잠깐 주춤한다는 것이 1차적인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요인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3분기 실적 대비 4분기 실적이 증익은 합니다. QOQ 증익은 하는데 QOQ 증감률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4분기 QOQ 증감률이 대부분 다 평균 한 10%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증감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러하고요. 출하량이 상당히 줄어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증감률이 다소 좀 떨어진다는 개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소 조금 주춤하거나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지거나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채도로 튀어 올라야 되는데, LNF를 따로 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된다는 겁니다. 결국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다 증감률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플랫하거나 10% 정도 내외의 증감률인데요. LNF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거의 주인공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급하게 뛰어오릅니다. 4분기 매출은 4,45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로서도 85%나 급증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이 267억 정도 되는데 전분기 대비 97% 급증합니다. LNF가 급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13% 넘게 급등했는데 테슬라가 4분기 사상 최대 인도량 매출을 이야기했죠. 거기에 따라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LNF가 최종 엔드 유저가 결국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LG를 거쳐서 테슬라로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NLF가 받는다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NLF의 직납 이슈에 관련된 모멘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테슬라 쪽에다가. 그러면 마진이 훨씬 더 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NLF 관련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지금 올해 기준 P는 한 8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싼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2024년, 25년을 바라본다면 증감률이 거의 EPS 증감률이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EPS 증감률이 57%가 나오니까 그 23년, 24년 정도의 EPS를 놓고 PER 한 40배 정도를 적용하면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목표 주가 31만 원이 도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도 있다고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업체 가운데 가장 차별화된 실적 성장세가 테슬라를 통해서 나온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견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춤한 상태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LNF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NF 사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한 1년 반 동안 기록했다가 지난 연말에 살짝 조정받았던 수준이었습니다. 많이 올랐다라는데 누구나 조금 공감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소재보다는 그럼 장비냐라는 선택지 고민들 많이 했는데 다른 소재 쪽 종목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들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박 부장님도 말씀 주신 대로 그 가격 31만 원 보시는 거 맞으신 거예요? 네, 지난 고점이 25만 원 선 정도 박스권이거든요. 그 박스권 수준은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포인트들 저희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추가적인 탄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신제품 효과 솔솔, 주가 상승도 매끄러울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에 정말 좋았다가요. 하반기 한 8월 좀 지나서부터 좀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 리프팅 기기 그 슈링크? 그 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신제품 나오면서 매출이 좀 지연됐다. 앞에 제품들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슈링크 저도 맞아봤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한 300샷 맞았는데 강남에서 한 7, 8만 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각오를 하고 맞아보시는 분들은 많는데요. 근데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은 2달마다 가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슈링크를 맞아보면 이제 턱선과 관련된 이제 이쪽에 V라인을 만드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뭐 오해하지 마시고 주식 때문에 이제 한번 맞아봤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뭐 턱선이 V라인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효과는 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안 맞아본 분은 있어도 맞아보면 계속적으로 맞는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상당히 좀 대중화되고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로 약간 그 센티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클래시스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이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과거 직전 고점이 30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치사율이나 병원 환자에 대한 입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제도 상당히 좋았고요. 오히려 백신 관련주가 빠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은 이미 리오프닝 쪽으로 투자를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클래시스가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좋은 상황입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장비를 많이 깔고 그 장비 매출보다 사실은 그 뒷단에 이어지는 그 카트리지라는 그런 어떤 그 소모품 이것들이 사실 많이 팔려야만이 이익률이 높아지고 매출단이 어차피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비를 많이 깔고요. 그다음 장비가 깔면서 매출이 올라오고 매출이 깔린 그 장비에서 결국은 카트리지 매출이 상당히 마진율이 좋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매출 상승이 이끌어간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 매출액이 765억 정도 됐고 영업이익이 760억대에서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마진율이죠. 여기에 따라서 품목별 매출 비중이 클래시스가 43%나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80억 정도 수준에 영업이익이 146억. 그러니까 OPM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고요. 그다음에 전년비로도 64%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적인 비수익이지만 여기를 넘어서는 실적이 예상되는데 10월에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출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뭐 코로나19가 완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1,330억대, 영업이익이 724억으로 전년비 영업이익도 30% 넘게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OPM 영업이익률도 54%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나 볼륨어 같은 신제품 기기가 깔리는데 결국은 지금 디바이스 누적 설치 대수가 2017년 1,000대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19년에는 2,500대까지 늘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설치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3분기 기준 브라질 같은 경우도 설치 대수가 1,00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남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중저가 제품 중에서는 슈링크 제품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브라질 관련된 이쪽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에스테틱 관련된 부분도 물론 우리가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도 2021년 12월이 월간 수출 금액이 최대치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굉장히 좋은데 미용기기 관련도 뭐 루트로닉도 마찬가지지만 클래시스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중남미권에서 중저가 제품으로서는 상당히 미용기기 제품 에스테틱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폭발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외형 성장 계속되고 있고 OPM 마진율이 카트리지 판매에 또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한 수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선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원 정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일부 증권가에서는 뭐 하반기 연말에는 목표가 라인이 한 29,000원 정도였었고요. 참고하시고요. 슈링크 이 7년 만에 새로운 제품 기기가 등장을 했고 그 외에도 이미 너무나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소모품 마진에 대한 이익 반영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고점 대비 한 30% 밀려 있으니까 충분히 가격 라인도 접근하기 좋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어요. 클래시스도 저희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잔금 해제 종목 이렇게 두 개를 열어봤고요. 자, KCC 이 종목도 한번 오늘 시황적으로도 눈에 확 띄어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지금 15% 정도 상승이고요. 저희 잔금 해제 27일 비밀을 풀어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나오셨던 출연자분이 한 목표 주가 45만 원 정도를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장 또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이 나왔어요. KCC가 오늘 가장 강한 건자재 쪽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의미부여 해도 될까요, 저희?
네, 이제 KCC 같은 경우는 뭐 건자재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주가의 상승분은 건자재보다는 이제 실리콘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목표 주가가 모증권사에서 지금 굉장히 높게 이야기했죠. 타겟 프라이스를 60만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우. 현재 주가가 뭐 오늘 17% 반영해서 36만 원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 60만 원이면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뭐 스트롱 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건생 대비해서 13%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서 4분기 실적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영업이익단도 6,100억대까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32% 급증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배터리 소재 그리고 전기차 부품단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다가 실리콘을 도포를 하면 네. 이게 굉장히 강한 메탈 형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뭐 소재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실리콘은 이야기되고 있고 실제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기존의 건자재 쪽보다는 이 실리콘을 응용을 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2차 전지 부품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실리콘 하드코트 관련된 제품군에 관련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량화에 대한 뭐 테마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틸을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네. 근데 플라스틱에다가 실리콘 하드 코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단한 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이제 그 자동차에 쓸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자동차 경량화나 그다음에 EV 2차 전지 테마 부품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에서는 고멀티플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가 과연 KCC가 멀티플이 굉장히 높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에 대한 영업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제 리포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삼성물산이나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가치만 해도 약 2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전일 종가로 따진다면은 시총이 이제 2조 7,50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물산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가치를 따지면 사실은 실리콘의 영업 가치가 뭐 사실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것도 무방하죠. 여기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나오면서 목표 주가 60만 원 제시가 되면서 KCC가 급등하고 있는 거니까 단순히 뭐 건자재로 접근한 게 아니라 결국은 2차 전지와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한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7일 출연자도 그날 KCC 실리콘 사업에 대한 좀 강조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었고 그때 당시 45만 원 얘기하시길래 굉장히 목표가 세게 얘기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증권사에서는 60만 원을 얘기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놀랍긴 하네요. KCC 오늘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장님이시라면 KCC 지금 시점 진입도 괜찮은 것 같으세요? 뭐 최근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급등장에서 따라잡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눌림목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부분이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첫날인데요. 오늘 당장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조금만 덜어보자면 오늘 잔금 해제 종목이 저희 LNF랑 클래시스였잖아요. 이 두 종목 중에서 부장님 마음이 조금 더 내키는 종목은 뭐예요? 자, 그 LNF 등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보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중순까지는 기관 청약 수요가 있죠. 그래서 아마 중순 정도까지는 기관들의 수급이 다소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1월 27일 정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가 분명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갈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1월 중순 정도까지는 눌림목 접근하면서 2차 전지의 좋은 종목들. 근데 최근에 보면 동박 관련된 주식은 괜찮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 올라오면서 사실은 고점을 벗겨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C 같은 종목이 오늘 조금은 올라오긴 하는데 17만 원 정도 되면은 같은 동박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판이라든지 반도체 기판이나 이런 쪽 사업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SKC 같은 종목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되는 국면에서는 좀 지금 정도 사도 크게 무방할 것 같고요. 다른 뭐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은 후손과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소재 관련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첨보도 후손과 더불어서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후손도 상당히 좋지만 첨보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길게 본다면 아무래도 대장주를 했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슈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서서히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는 중순 정도까지 늘려가는 전략을 충분히 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 수급 변동성 요인들까지 점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요. 오늘 잔금 해제 종목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잔금 해제의 주인공이었죠. 터미네이터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